안녕하세요. 기티타로 기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타고난 인생이 있고 또 각자 타고난 복이 있죠. 사주를 볼 때는 내 사주팔자 구성 안에 있는 좋은 점을 타고 태어난 복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은 타로 카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쏙쏙 담아가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카드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 장의 카드가 눈에 들어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보니까 가볍게 참고해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카드 선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의 타고난 복. 네, 그럼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모두 마셨나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을 준비했으니까 스톤과 카드를 함께 보시면서 선택해 주셔도 괜찮으십니다.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스톤과 함께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 모두 마쳤죠? 그럼 오늘 리딩 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3번, 4번, 5번, 1번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타고 태어난 복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 분은 우선 두 카드 모두 다 메이저 카드다라는 게 눈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메이저 카드는 내가 만들어내는 장면보다는 정말 이 운명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복들도 있죠. 내가 드러내야 꺼내서 써야만 복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아마 1번 분 삶에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에 좀 드러나지는, 내가 애쓰지 않더라도 좀 발휘되는 그런 복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타로 카드가 이런 복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랍니다. 운 자체를 보여주는 카드라서 약간 1번 분은 타고 태어나길 남들보다 운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있어서도 두 번째 카드가 어머니 그리고 5번 교환 카드랑 연결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직업, 학업적인 운이 좋다라고 잡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배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겠다, 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운이 붙는 분들, 좋은 스승을 만난다든지 좋은 상사를 만난다든지 특히 손 윗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좀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걸 좀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남들 하나 받을 때 나는 좀 두세 개 받을 수 있는 운이 실제로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쓰여져 있다 보니까 어머니는 자식한테 다 해주죠. 실제로 부모 복이 있다든지 혹은 내가 나의 친부모한테 뭔가를 못 받는다면 내가 결혼하게 되는 배우자라든지 자녀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많이 받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굳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타고 태어나길, 정해지길, 나에게 뭔가를 막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그런 환경 자체를 내가 좀 당연하게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과연 이 복이 무엇인지 세부 카드를 뽑아놓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복이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복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소드 카드 옆으로 여황제 카드가 나란히 뽑혀져 있네요. 재밌는 게 이 두 카드에서 좀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쓰여져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받을 복이 있다 라고 좀 읽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5번 소드 카드가 뜬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겨낸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나도 상처받은 게 있고 나도 아픈 게 있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 오히려 반대로 보이는 장면은 뭐냐면, 1번 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바닥의 카드에서도 컵에 여왕제 카드가 떠서 더 제가 좀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적당한 싸움 말고 내가 질 것 같은 싸움 있죠. 거기서 오히려 내가 잘 되는 운이 있다라는 걸 지금 카드는 좀 알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일본 분들 중에 있어서는 내가 살아가면서 좀 적당히 받을 복, 사람들에게 좀 사랑도 받고 뭔가 물질적인 운도 있고 이런 것도 보이긴 해요. 근데 나의 이 복이 정말 멋지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어떤 때냐면, 사실 내가 질 수도 있었어. 안 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노력만 한다면 정말 멋진 복이 들어온다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노력만으로 사실 안 되는 분야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괜찮게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은, 재능을 타고나야 되거나 운이 무조건 받쳐줘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1번 분은 내가 거기서 이 후자에서 좀 빛을 발하는 어떤 요소를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왕자 카드는 물질, 풍요의 끝판왕 카드이자 애정운의 끝판왕 카드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예인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까요? 사실 여기서 뭐 연예인이다라고 진하게 보진 않는데 그런 결이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또 좀 비슷하게 와닿는지라. 하지만 내가 항상 좋은 사람이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사랑받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런 특정 직업군은 운이 없으면은 뜨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내가 연예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영역의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1번 분은 거기서 잘 풀리는 약간 운이 여기서는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지라 이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 안 돼. 남들 다 안 돼. 그러니까 너도 안 될 거야. 이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그거 나 될 수도 있겠는데, 요거 꼭 알아차려 주시길 바랄게요. 오히려 그게 나의 길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방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번 분이 하셔야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컵의 카드 옆으로 7번 컵의 카드가 나란히 뽑혀져 있네요. 이게 이런 장면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5번 카드인데 5번 카드들 중에 있어서도 후회의 카드 그리고 경쟁의 카드가 떠 있어서, 그러니까 1번 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망상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가는 게 맞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가기에는 내가 좀 미련이 남기도 하고 이번 삶에서 좀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닦아놓고 얘기를 하자면 안 되는 게 사실이 맞기는 해요. 잘 되는 거는 나의 상상이고 긍정회를 돌리는 거지 반드시 노력으로 잘 된다라지 않는 분야이신 게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갖고 있는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1번 카드를 많이 뽑으신 것 같아서, 타로 카드는 그거 원래 남들은 안 되는 게 좀 맞긴 하거든. 근데 너는 거기서 열심히 하면은 잘 될 수 있는 눈이 있어. 네 자신도 알 거야. 그거는 운이 받쳐줘야 되고 남들 다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게 알지만 너는 잘 돼. 이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내가 마음속에서 아직도 갖고 있고 미련으로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면 한번 세상에 꺼내보시길 바랄게요. 남들 안 된다고 해서 나도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만한 곳이 없다. 카드 옆으로 질문의 Y카드가 떠 있는데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함의 카드거든요. 내가 안전함을 느낀다 라고 읽혀지고 있어서 제 눈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1번 분에게 어떤 실패를 준다든지 고난을 준다든지 부정적인 요소, 내가 지금 잘 되더라도 걱정되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나에게 실제로 주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줄 것이다, 안락함을 줄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질문의 Y카드가 떠 있는데 제가 이 카드 뜰 때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카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면은 사실 이 카드의 본질적인 의미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물음을 구하고 그렇게 행동에 나갔을 때 답이 올 것이다, 메시지가 올 것이다 라고 전달되기도 하지만, 이 카드 왠지 저한테 특히 해석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질문의 답은 사실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기는 한데 아직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의문을 갖고 있고 확신할 수 없어서 가지 않고 있지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후회되고 미련되기도 한 어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나의 성공과 풍요, 나의 타고 태어난 복을 쓸 수 있게 하는, 심지어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운, 그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어서 남들 다 안 된다고 나한테까지 안 된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나를 누르고 있는 거.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자 방법이다라는 걸 이 카드는 지금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마 일본 분들은 그 요소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조언 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계속 가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1번 분은 이게 뭘까요? 운이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좋은 자리, 좋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운이 붙는 것 같고 심지어 거기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그 길이 나한테 위험 요소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장면인데 그걸 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가고 싶은 마음 반, 가지 말아야 될 객관적인, 현실적인 이유 반 때문에 좀 가지 못하게 나를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도 된다고. 그 길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내 인생의 풍요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너무 치우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운 카드에서는 지금 밸런스의 카드가 떴는데 그렇다고 위험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밸런스, 적절하게 그렇게 마음을 잘 잡고 갈 수 있다면 다 괜찮을 것이다,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제 눈에는 이게 똑같은 메시지로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5번 카드가 이렇게 떠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잘 되더라도 걱정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상처받을 것 같고 그게 나한테 좀 스트레스를 크게 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안 가자니 나한테 좀 한이 남고 그것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이 카드는 내 건강만 신경 써줘라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여한을 풀어갔을 때 1번 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결핍감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또 완전하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은지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계속 상상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물음표로 계속 의문으로 남는 게 오히려 1번 분한테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 해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타고난 복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2번 분은 이게 뭘까요? 좀 카드를 뒤지면서 여러 가지 장면이 보였던 것 같은데 우선은 카드 자체를 읽어드렸을 때는 스타 카드로 시작하고 있답니다. 좀 도화살, 홍염살 끼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사람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물질적인 행운을 좀 이뤄낼 수 있는 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에서는 그리고 이런 카드들 자체가 보여주는 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안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스타 카드는 깨달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내 머릿속에 폭죽이 뻥 터지는 것처럼 유레카라는 장면을 의미하기도 있고 두 번째 에이스 오브 펜터클 카드도 그 원석을 읽어주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분한테 있어서는 나의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풍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를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라고 좀 잡히고 있어서 요즘 시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랑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즘에는 정말 휴대폰 하나로 인플루언서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큰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영상 찍어서 올려봤는데 그게 꾸준하게 쌓이다 보니까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고 그 영향력이 어떤 금전적인 부라든지 기회를 또 선물해 주기도 하고 이런 장면을 카드는 읽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분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로 나라는 아이디어 혹은 나라는 매력 나의 어떤 그런 요소 자체로 진짜 행운을 캐낼 수 있는 그런 복을 타고났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을 카드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인지 좀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 컵의 카드 옆으로 정의 카드가 나란히 뽑혀져 있네요.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이 카드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사람들 틈 속에 있어가지고 주목받을 수 있고 예쁨 받을 수 있는 쪽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 정의 카드, 뭔가 이번 분은 사회적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진짜 도화 홍염이라든지 수기운이라든지 화기운 좀 많이 깔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그쪽을 살려보시길 바랄게요. 뭐 단순히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예술 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방향이 좀 발달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글을 쓰거나 그렇다면 그 글이 사람들한테 재밌는 요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작가로서 성장한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내가 단순히 뭐 그런 예술적인 재능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틈 속에 있어가지고 유별나게 이야기를 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딜 가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행운을 끌어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번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내 인생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매력, 그런 재능을 타고났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요 라시는 분들은 정말 영업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전 사람들 앞에서 좀 말 잘 못해요 라시는 분들은 뭐 진짜 컨텐츠라든지 글을 쓰거나 약간 이런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분이 하셔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소드 카드 옆으로 2번 컵의 카드가 떠있네요. 아,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러니까 글을 써볼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화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글을 쓰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영업을 해볼까요? 라시는 분들은 한번 글 써보시길 바랄게요. 9번 소드 카드가 앞에 떠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방향으로 마주보고 행동에 나갔을 때 그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눈에는 아주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뭔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그걸 잘하는 사람이고 내 눈이 높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뭔가 업으로 풀어나가기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소리냐면, 만약에 이번 분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면 내가 내 글을 보면서 셰익스피어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글을 쓰는데 관심도 없고 글을 그렇게까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번 분의 글을 보고 대단히 잘 썼다라고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봐주는 거예요. 이 카드는요, 나만의 스트레스거든요. 나만의 걱정. 왜냐하면 9번 카드잖아요. 내 생각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방향이 어쩌면 이번 분이 정말 잘하기 때문에 걱정되고 나의 결점이 보이는 것이니까 나의 결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걸 한번 정면 돌파해봐. 그렇다면 정말 좋은 반응, 정말 좋은 이야기가 거기서 들려올 거야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가 잘하는 게 내 눈에는 가장 못하는 걸로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의 카드 옆으로 음의 카드가 떠있네요. 내 인생에 횡재수가 들어온다. 그것도 끌려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잘하는 분야고 그러한 매력까지, 그런 복까지도 타고났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남들이라면, 그리고 적당히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카드에서는 하늘이 선물해주는 선물을 받고 하늘에 감사합니다. 횡재수를 노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갔을 때 거기서 합당하게 들어오는 보상이라든지 대가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복까지도 받을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멀찌가 좀 관건일 거네요. 그리고 음의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뭔가를 끌어당긴다라는 장면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바라지 않았던 기회가 그 길에 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되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거기 합당한 건 당연히 들어오게 되시고요. 그 외의 것까지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횡재수지 않나 라고 좀 읽히는 것 같아서
이게 무엇일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번 분이 스트레스 받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왜 스트레스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왜 스트레스 받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두 카드 모두 다 재밌게도 7번 카드가 뽑혀져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사실 타고 태어난 복이라는 건 사주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타로 카드에서는 지금 나의 인생의 순간을 보여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7번째, 영어에서는 럭키 세븐이지만 이 7번째가 사주에서는 7살이라고 나를 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치는 요소를 나의 복으로 좀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화살을 타고 태어났는데 도화살이 나를 좀 치다 보면은 학창 시절 때 이성관계에 있어가지고 나는 쟤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 애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식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장면 속에 있어서는 죽음 카드 옆으로 2번 펜타클 카드가 떠 있답니다. 이거를 나의 삶으로 녹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전해서 넘어서서 그렇게 여겨가지 마시고 2번 펜타클 카드 좀 업으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돈 버는 쪽으로. 그럼 정말 잘 된다. 좀 이렇게 카드가 읽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죽음이란 건 영적인 영역을 보여주고 시간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기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분들 중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어려서 그러기가 좀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지난 다음에 써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분이 정말 끼가 많은데 어려서부터 아이돌로 데뷔해서 가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정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나를 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20대 후반 30대 돼가지고 연예인 아이돌은 안 될지라도 진짜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해 나가는 거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체감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내 나이가 지금 조금 지났다면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이걸 업으로 풀어가는 거.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뒤에서 구설수 오르고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누가 악플을 달지라도 나는 뭐 돈 버니까 괜찮아. 약간 이렇게 담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좀 나의 본질적인 거심을 깨달아 달라는 소리로 제 눈에는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죽음이라는 건 영적인 영역이랑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 그거 거부하면은 신병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이번 분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화제에 오를 수 있는 혹은 어떤 사람들의 화제를 살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나는데 그걸 안 써간다면 내 인생이 좀 답답하거나 재미없거나 좀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카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잘 풀어내는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봐 라고 전달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지라 과연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행운 지원점 무엇인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행운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건 타고났다. 이렇게 카드가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개발시켜봐. 다른 방향으로 그걸 한번 활동해봐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거기에 행운이 붙을 거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그걸 잉태하고 있는 장면으로 카드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어떤 끼라든지 뭔가 그런 영역이 있죠. 그걸 타고나신 것 자체가 나의 행운이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줘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 카드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카드가 떴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묘지 카드가 떴어요. 죽음의 카드가 떴거든요. 새로운 시작. 그 방향으로 나라는 새로운 삶, 새로운 업이라든지 새로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진 새 인생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가 딱 그런 메시지인 거 같네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 그걸 받아들이고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쪽으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거기 정말 꽃길이 펼쳐질 거야 라고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 본에 타고 태어난 복이 어쩌면 이제까지 나를 많이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7만큼 복이라는 건 정말 강한 운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내 인생에 멋진 선물임을 꼭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타고난 복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번 품 같은 복이 하나만 있다면 정말 인생이 재밌고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엄친아, 엄칠딸 이런처럼 정말 다 잘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나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삶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지치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소수이자 그리고 힘든 일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생각해 보면은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적당히 살아가면서 적당한 결과를 내면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사모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복이 있냐면요. 뭐 하나 호기심에 재미삼아서 시작해봤을 때 대박나는 운이 있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요 하나만 가져가더라도 나머지는 뭐 적당히 하더라도 상관없겠다라는 소리까지 제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카드를 뒤지면서 어떤 예가 보였냐면 우리가 보통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뭐 누군가는 엄청 크게 성공한다든지 엄청 크게 뭐 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사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소수거든요. 근데 사모포는 내가 적당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재미삼아서 투자해볼까? 라고 했는데 대박이 나거나 어떤 집을 내가 이사를 가야 되다 보니까 적당히 샀는데 거기가 재개발에 들어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수준의 노력이라든지 이렇진 않아요. 근데 내가 재밌을 것 같아서 욕심나서 좋아 보여서 그래서 내가 행동한 어떤 영역에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 대박난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을 보여주는지. 기가 막히죠. 지금 더 월드 카드가 2장이나 떠 있는데 제가 카드를 뒤지면서 또 하나 생각난 예가 있었어요. 지금 4번 소드 카드까지 떠가지고 더 적절한 장면이 될 것 같은지라 그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소설 그 드라마도 나왔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성공했고 굉장히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부를 이뤄내신 작가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소설을 썼던 거라 회사에서는 그 작가님이 그분인 줄 아무도 모른다.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더 월드 카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인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 완성시켜줄 가득 채우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런 대박운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으면서 휴식과 사색을 의미하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죽자사자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취미생활 삼아가지고 소설을 써봤는데 그게 책으로 출판되게 된다든지 심지어 그냥 출판만 되는 게 아니라 성균관 스케틀처럼 대박이 나는 그런 작품이 된다든지 이렇게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제가 3번 분한테는 이 부탁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마음이 드는 근데 그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나의 취미 영역과 맞닿아서 있는 일이라면 꼭 시간을 써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몸이 우울해진다든지 처진다든지 그렇지만 않는다면 3번 분들은 다 가실 것 같거든요. 근데 현대사회 자체가 너무 지치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기는 한데 괜한 일이 되지 않을까 괜히 시간 쏟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쉬엄쉬엄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를 쏟아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재밌어하는 분야라면 한번 해보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대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 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카드는 부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질운의 정점 카드 옆으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란히 뽑혀져 있네요. 좀 여러 가지 장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두 메시지가 딱 들려오는 것 같아서 하나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눈에 이게 좀 그러니까 진짜 복권을 사는 일은 아닌데 3번 분한테 복권을 사는 것 같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큰 부를 선물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확률이 크긴 하지만 되면 대박이야 라는 일이라면 거기 운이 붙을 테니까 가달라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복권 살 때도 하나 샀을 때 바로 당첨되고 이런 분들 사실은 잘 없잖아요. 물론 있긴 하지만 보통 분들은 계속 뭐 5천 원 얼마씩 이렇게 사다가 어느 날 당첨이 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라든지 시간을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성균관 스캔들 작가님도 그 소설 앉은 자리에서 5분 만에 뚝딱 완성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쓰는 시간이 사실은 조금 걸리시는 분들도 읽히는 것 같아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진득하게 한번 해본다면 잘 되는 그 타이밍 시기가 분명 올 테니까 가봐 해봐 이렇게 지금 카드가 전달하고 있는지라 5번 분은 그런 영역의 취미 활동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뭐 글을 쓴다라는 장면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도 될 수 있겠죠? 계속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떡상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느 순간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어떤 분야가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3번 분들은 자신의 영역 속에 있어서 그러한 류의 어떤 활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이더북 카드 옆으로 선물 교환의 카드가 떠있네요.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그때 열리는 다음 단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 눈에는 좀 직관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물론 뭐 책에서 배운다든지 귀인이 따라붙는다든지 이런 장면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 있어가지고 잘 됐을 때 있어서 내가 앞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누군가가 인생에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맞으신지라 정말 사모분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시간을 좀 들여야겠죠? 근데 그걸 쓰다 보면은 정말 성균관 스캔들처럼 그걸 출판하게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드라마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서 그러한 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어떻게 잘 돼 나가셨는지 내가 보고 배우고 그런 식으로 내 길이 열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으로서 뭐 다 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알고 있어 달라고 카드는 부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 됐을 때, 그 타고난 복이 잘 발휘되었을 때, 그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또 갈 수 있는 어떤 영역, 롤모델이 드러날 테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내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선물들을 즐겨줘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다는 걸 뭐 기분 좋게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딱히 걱정되는 건 없는데 앞에서 보면서 그 방법 속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자세히 보면서 이 바이더북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부 카드를 뽑아놓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와 바이더북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재밌게 뽑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에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카드는 장인 정신을 의미하는 8번 펜타클 카드가 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손에 기사 카드가 떴는데 이 두 카드를 이렇게 같이 읽어드리자면 어떤 메시지냐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을 써야 되기는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제가 시간을 써달라는 건 단순히 시간을 뛰어넘어서 에너지라든지 약간의 자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투자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장인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뭐 책을 사야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투자를 아까워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는데 어떤 장면이 제 눈에 보였냐면 저도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유튜브라면 보통의 유튜버들은 잘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시작부터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영상 하나만 찍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상을 한 3-5개 편집하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잘 편집해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모보는 남들은 더 많이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걸 덜 하더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질이라든지 그런 복 자체, 자질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해봐야 되잖아요. 한 번만에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잘 될 테니까 잘 익숙해질 테니까 시간을 써달라고 이렇게 제 눈에는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바이더북 카드를 보셨을 때 재밌는 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앞으로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올 텐데 뭐가 들어오냐면 다음 단계가 들어올 거래요. 다음 단계로 내가 어떤 풍요를 이뤄나갈 수 있고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점
시점이 그 때가 됐을 때 열릴 테니까 요거는 지금 미리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 유연하게 마음을 좀 담아달라고 카드는 부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진짜 뭐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드라마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미래에는 모르는 일이죠. 뭐 인간이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그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본인의 이야기처럼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3번분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근데 그게 나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다 주고 새로운 기회가 된다면 그럼 그때 가면 되지만 그건 그때 보일 거라서 대신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른다라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만 챙겨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좋은 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의 카드가 떠네요. 그쪽으로 쭉 한번 흘러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취미생활 삼아가지고 하는 걸 쭉 계속해 나가보는 거. 그 행동 자체만 지금 카드는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만 해줘 라고 좀 들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들리는 걸 보니까 약간 작심삼일 스타일이신 3번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힘들고 싫은 일이라면 계속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재밌어 할 분야이기 때문에 쉬엄쉬엄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그렇게 가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달되고 있으면서 해운 카드를 보시면은 보물의 카드가 떴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예상되는 성과가 있기 마련이죠. 물론 그게 들어오시는 장면도 읽혀요. 더 월드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상되는 것도 만족스럽게 일어날 테지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에서 그리고 방법으로 어쨌든 내 인생에 선물이 그리고 보석이 들어올 테니까 유연하게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 때가 되면은 내 눈에 보이는 다음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그게 무엇이든 내 인생에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나치게 결과, 틀을 짜놓고 시작하지 않는 거, 그랬을 때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이 열리는 거, 좀 이렇게 카드는 지금 3번분의 길을 응원하고 또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 같네요. 그럼 세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타고난 복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4번분은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두 카드를 뽑아주셨는데 은둔자 카드 옆으로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란히 뽑혀져 있답니다. 만약에 3번분이 좀 나이가 어리신 학생분이실지라면 저는 좀 전문가 계열로 가라고 좀 추천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의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쪽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요 라시는 성인분들은 그러실지라도 내가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주를 본다면 학당을 좀 이렇게 일켜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주 보러 가서 이 친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케이스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카드 자체가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어서 남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 기질, 어쩌면은 덕후적 기질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깊게 파고들음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전문가가 되는 걸 뛰어넘어서 내 삶에 어떤 깊은 깨달음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내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내가 높은 이름이라든지 자리로서 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모분들은 약간 매니아틱한 곳으로 가신다든지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정말 좋아요. 어떤 분야든 뭔가 공부해보는 거 그거 진짜 좋다라고 잡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복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꼭 교수라든지 이런 계통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다양한 쪽에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뭐 커피 쪽에 있어가지고 전문가 쪽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도 진짜 전문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과연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두 카드 모두 다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떴는데 1번 카드, 0번 카드, 더 풀카드로 떠 있어가지고 조합이 재미있는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물질적인 황금 씨앗을 의미하는 카드가 떴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고 여기서는 그 끝이 마치 약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장면처럼도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서 잡고 가실 거는 지나치게 돈 때문에 이 길로 가시면 안 된다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도 깨달음, 그리고 소드 카드 자체가 공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 나의 정보, 나의 배움을 따라가신다면 너무 좋은데 그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계속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내가 너무 목매면 안 된다. 그렇다면 살짝 내 인생이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달라. 하지만 그걸 내가 알고 조심할 수 있다면, 내가 깨달음을 쫓아갈 수 있다면 지금으로써,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감으로써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물질적인 행운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들으면 딱 와닿으실 것 같아요. 사은분이 정말 교수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돼서 내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빠져들면은 어떤 큰 회사에서 당신의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들어온다든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한 그 연구가 특허를 받게 돼가지고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소재 같은 걸 특허내면은 그걸로 평생 엄청난 부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풍요를 선물 받게 된다든지, 이런 장면인데, 내가 교수인데 어떤 학생 점수 잘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에 내가 가는 순간 안 된다. 이런 좀 당연한 이야기를 카디는 보여주고 있어서, 대신 내가 이걸 미리 알고 갈 수 있다면 진짜 지금으로서는 이게 말도 안 돼.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 복을 잘 내가 누릴 수 있는지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카드 모두 다 완자의 카드가 떠 있는데,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알 것 같네요. 나의 행동 자체, 나의 공부, 나의 열심히 해 나가는 그 활동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보시길 바랄게요. 이 완제의 여왕 카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영향력이냐면, 우리가 연예인처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내가 예쁜 옷을 입고 그런 걸 보면 팬들이 따라하고 싶고 이런 감정을 줄 때가 있죠.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 장면 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보고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때라든지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어머니거든요. 나의 행동 자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 나간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나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풍요가 선물될 것이다 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교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약을 개발한다면 정말 좋겠지? 라고 가신다면 그 자체가 정말 풍요로 이어지는, 그 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사본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이런 장면인 것 같아서, 단순히 그 약을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아픔이라든지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나의 열정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그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4번분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두 카드 모두 다 빛이 나는 카드를 뽑아주셨는데, 첫 번째 카드는 상상의 카드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놀랍다라는 소리가 제 눈에는 딱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보통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냥 꿈만 꾸는 미래가 있죠. 이거는 꿈을 꾸지만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게 실체화되고 그게 시작되는 게 제 눈에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에서도 새로운 삶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신 만큼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의 4번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열려질 것 같고요. 근데 그 다른 인생이 오히려 4번분한테는 원래 나의 삶이다 라고 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묘한 것 같거든요. 이게 무엇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은지라 각각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조금 더 세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번분이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뽑으셨을 거기 때문에 유연하게 담아가 주시길 바라는데, 과연 어떤 장면이길래 이렇게까지 바보 카드도 떠 있었죠? 꿈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드 속에 있어서는
이런 기회, 이런 제안, 이런 어떤 선물적인 요소를 내가 받게 될지 몰랐어 라는 게 여기서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교수님이 신약을 개발할지라도 그 약이 정말 뛰어난 결과를 내고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치매에 대해서 뭐 약을 개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로불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실제로 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확률로 따지자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그걸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뭔가 진짜 인증서를 딱 봤는데 그 인증서가 정말 받기 힘든 인증서? 정말 받기 힘든 합격증서? 이게 내 인생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잡히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게 물질적인 부, 그리고 약간 세속적인 거? 이런 눈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물질적인 거에 절대 마음 쏟지 마시길 바랄게요. 악마 카드는 주체성의 싸움이에요. 세속적인 게 마냥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거기에 목매지 않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삶의 즐거운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즐거운 요소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카드가 뜬 걸 보니까 요 하나가 잘 되면은 그러니까 4번분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성공했네?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존경받게 됐네 라고 좀 느껴지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4번분에게 아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마음만 딱 먹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카드가 옆에서 계속 좀 흘러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살펴봤더니 에이스 오브 컵의 카드. 정말 내 감정에 즐거움을 주고 선물을 주고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분은 내가 풍요로울 수 있는데 내가 선한 영향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좀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 진우션의 션님이 저는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악플이 달리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는 맨날 뭐 기부하는 척 한다 이러는데 사실 기부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기부를 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고난스럽게 보이면은 그건 그거대로 사실은 좀 안 좋은 영향력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멋지게 잘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약간 4번분은 그런 미래가 잡히는 것 같아서 묘한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운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축제의 카드가 떴는데 그냥 이러한 나의 삶을 즐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쫓지 마시고 순간을 즐겨달라는 소리를 제가 여기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분은 정말 내가 연구를 해나가는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교수일지라도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을 것 같고요. 내가 그 진우션의 션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나의 모든 순간 삶 자체 일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결과에 쫓지 마라. 결과에 목매지 마라. 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 같네요.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운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언 카드로 평화의 카드가 뜬 것 같은데 내 마음을 고요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유혹하는 게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어디로 쏠릴 수도 있고 중간에 욕심나는 데 있어서 거기로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을 때 진짜 나머지는 행운이 나와 함께 해줄 테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요즘 세상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쫓기보다는 그냥 세속적인 거, 금전적인 것만 쫓는 분들이 많은 사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3번분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쫓아간다면 그 세속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건 그냥 당연하게 따라올 것 같아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지금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자 그랬을 때 내가 타고 태어난 복이 발휘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네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타고난 복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5번 분은 사실 어떤 복인지 명확하게 읽긴 좀 어렵다라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보 카드가 먼저 떠 있어서 그런데 이 카드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게임의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예측되지 않는 그 시작점을 읽어주고 있어서 그래도 하나씩 살펴드리자면 우선은 뭔가를 시작했을 때 곧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완전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준 전문가 수준으로 잘 해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는, 놀라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케이스 먼저 잡혔던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어떤 성과, 결과가 예상되는 그 장면이 있죠.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재능과 운 자체가 지금 좀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잡히는 것 같아서 우선 이 두 가지 가볍게 챙겨가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카드를 아주 진짜 본질적으로 읽어드리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리고 어디서든 발현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운 자체, 그런 재능 자체가 있다라고 잡히는 것 같아서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카드를 뽑아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독특한 재능을 타고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바보 카드가 떠 있다 보니까 아직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알더라도 가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무슨 복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소드 카드 옆으로 2번 컵의 카드가 나란히 뽑혀져 있네요. 5번 분의 카드는 계속 좀 묘한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 눈에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그러니까 5번 분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내가 나 안에 있다. 좀 이런 장면이 드러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습의 나로는 아직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를 좀 세상에 이렇게 좀 풀어놔 줬을 때, 그랬을 때 정말 멋진 흐름이 펼쳐질 것 같아서 억누르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제가 좀 먼저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왜 내가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억누르는 이유 자체가 그 나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예술가적 기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광대같이 느껴진다든지 좀 인내심도 없고 사회생활도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하는 약간 그런 성격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그러한 나를 굉장히 좀 교육화해가지고 내가 억누르고 있다든지 이런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묘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게 뭘까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능 넘치는 모습인데 그게 5번 분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라고 읽히는 것 같아서 이게 묘한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모범생인 것 같은 5번 분인데 내 안에는 미친 내 자신이 좀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내가 나의 모습을 끄집어내가지고 살아가면은 이거는 내 삶에 부정적인 일이 펼쳐질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나의 걱정일 뿐이고 그 걱정을 끝내고 그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하고 마주봤을 때 스타카드 정말 많은 애정과 인기와 성공과 행복한 경험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번 이 소드카드랑 9번 소드카드랑 이어져서 읽어드리자면 치유의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억누르라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내가 평생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서 나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5번 분이 하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똑같은 카드로 시작하고 있고 전차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캐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닥의 카드에서는 지금 두 흑백의 기둥 사이에 있는 여사제 카드인데 여사제 카드도 약간 비밀이 있는 여인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장막이 뒤로 가려져 있죠. 모든 걸 보여주고 있지 않은 이중적인 이런 인물을 읽어주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3구조 카드예요. 내가 두 가지 마차를 몰고 가고 있는 여기서는 심지어 스핑크스가 3마리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내가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약간
광대 같은 진짜 종잡을 수 없는 내가 있는데 그런 내 자신을 꺼내가지고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근데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거기서는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진짜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잘 소통해야 될 수 있는데 다른 영역이 있잖아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내가 다른 활동을 통해서 뭐지 운동을 나간다든지 취미 활동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좀 두 번째 자아를 내 인생에 좀 같이 컨트롤해 나감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 복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참 그 유재석 씨가 MC 유재석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가명을 써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활동을 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활동을 해달라라고 카드가 부탁을 하고 있어서 과연 그때 그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찰자의 카드 옆으로 변화의 카드가 떴는데 이건 확실히 내 스스로 그렇게 좀 풀어놔야 되는 활동이긴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는 멀리서 내가 달을 관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5번 분이 먼 나의 모습, 나의 지금 상과는 너무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으로 넘어간 듯한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까지 MC를 보는 유재석이었는데 아이돌이라든지 가수분들을 보면서 나는 MC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무대에 서는 일은 없겠지? 저건 나에게 가까운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미래가 아니겠지? 라고 보고 있었던 쪽으로 넘어가는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유재석 씨. 이렇게 카드가 좀 읽어주는 것 같아서 묘한 것 같거든요. 5번 분은 과연 어떠한 내 자신을 억누르고 숨기고 계실까요? 그거 꺼내서 사용해봐도 된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내가 억누르고 있는 내 자신의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좀 들리냐면 나 진짜 자신 있거든? 나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날 좀 해방시켜줘 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번 분의 내 모습보다 약간 좀 고삐를 놓았을 때 내 자신이 고삐를 놓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더 멋지게 컨트롤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면서 내 운명을 즐겁게 즐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자신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멋지고 너무 파워풀하고 너무 재능 넘치고 너무 매력적인데 왜 그럴까요? 왜 부정적인지 조금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5번 분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강한 단점은 가장 강한 강점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욕심만 많고 현실성은 없고 꿈만 꾸고 있는 내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이라서 그냥 이거는 허황된 이야기야. 이렇게 좀 나를 치부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줄 수 있을 때 바닥의 카드에서는 여왕제 카드가 떠 있답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풍요와 즐거움, 사랑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좀 좋게 봐주시기 바랄게요. 누구나 결점이 있고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나의 어떤 성격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좀 금기시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 지원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좀 챙겨달래요. 그러한 나의 모습도 괜찮다. 약간 이런 소리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극단적인 영역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는 진짜 타고 태어나길 어떻게 이야기 드리면 될까요? 저 약간 성적으로 관심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게 나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보니까 계속 억누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분야도 단순히 외설적인 게 아니라 예술로 승화시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인플루언서가 된다든지 진짜 예술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를 내가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5번 분은 약간 병나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운 카드로는 창조하라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라는 걸 긍정적으로 승화해서 창조할 수 있을 때 그때 행운이 거기 있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그 분의 성함이라든지 그 활동을 알지는 못하는데 주변 지인한테 들어가지고 한번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였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여성인데 여성 그런 화보집 같은 약간 19금이죠? 이걸 찍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아마 그러한 거에 뭔가 해방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어떤 그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5번 분은 이게 꼭 외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거 나쁜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건데 건강하게 승화시킬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혹은 내가 그런 거 억누르고 있어서 뭔가 좀 억눌려 있다면 그걸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그러한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너무 재밌게 잘 살 수 있어 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진짜 잘 해 나가시는 장면이 드러나는지라 한번 나를 조금 긍정적으로 풀어나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